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교육부의 여러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들이 좀 놓여 있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현재 교육 정책들, 이게 어떤 문제에 직면했고 또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흥미로운 게요. 자료들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제도 기반 정비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제도 기반 정비요? 네, 기존 정책 운영상의 어떤 허점들,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좀 모호하다거나 시스템이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이걸 보완하려는 시도들이죠. 그렇군요. 각 사례를 뜯어보면 문제 현상이 뭐고 그 원인이 뭔지 진단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수단, 그리고 실행 로드맵까지 제시돼 있어요. 네네. 이런 구조를 따라가 보면 이 정책 개선의 큰 그림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요즘 큰 흐름 속에서 변화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디지털 기반 교육 활동 법령 정비, 이게 딱 눈에 띄네요. 네, 그 디지털 교육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좀 있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기술은 들어왔는데 제도가 이걸 못 따라맞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나 AI 교육 활용 이런 거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 근거를 명확히. 네. 그리고 관련 운영 지침도 고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법적 토대를 좀 단단히 다져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미래형 수업 운영 지침 고시 이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학교별로 해석이 다른 걸 좀 줄이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이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AI 교육 얘기가 나온 김에 AI 교육 전담교사 제도와 이 문제도 있었네요. 자격이나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결국은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생긴 사례네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서 교과별로 AI 전담교사 자격 기준을 만들고 네. 필요한 시수까지 반영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게 개선 방향입니다. 교사 배치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디지털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막 중복되거나 따로 추진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디지털 리터러시 협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교육부, 과기정통부, 또 전무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책 통합하고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 부처 간 칸막이를 좀 허물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데요. 교육 정보화 전담 부서 신설이라든가 진로교육 전담팀 조직 개편 같은 사례들이요. 네. 기존에는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막 흩어져 있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책 집행력도 약했다 이런 문제인식이 깔려 있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 분산된 기능과 책임,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 교육과 같은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진로랑 진학 기능을 분리해서 진로교육 전담팀 이걸 신설해서 관련 역량을 한 곳에 모으고 전문성을 키우겠다 이런 겁니다. 아, 집중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교육복지통합센터 설립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복지사업을 교육청 직속센터로 통합해서 중복지원 막고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개선 방안이죠. 네네. 다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문제, 이것도 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군요. 교육 거버넌스 포럼 운영, 이건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만이 좀 쌓였던 거죠. 그런 반성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학 정책협의체 이걸 제도화해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아, 정기적인 포럼이나 협의회를 통해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듣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인 늘봄 학교.
이것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지자체 협력 같은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늘봄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요.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아, 의무화까지. 네, 지역별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담은 협약을 맺도록 해서 좀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게 특수교육 분야의 개별화 교육계획, 그러니까 IEP 수립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건 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행 편차가 커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 IEP가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IEP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IEP 수립하고 운영하는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아, 계획 수립에 내실을 다지고 실제 이행률을 높여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군요. 그렇죠. 결국은 실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서 법적 근거나 조직 체계, 소통 절차 같은 이런 기반 다지기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디지털 교육부터 늘봄학교, 특수교육, 진로, 복지까지 보면 흩어져 있던 기능은 통합하고 모호했던 기준은 명확히 하고 부족했던 소통은 제도화하려는 그런 큰 흐름이 읽힙니다. 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교육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 이걸 높여서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은 분명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정비된 제도라는 그릇 위에 과연 어떤 내용물을 채워 넣어야 할까? 내용물. 네, 즉 이 제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 또 성상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잘 닦인 길 위에서 교육의 질적 도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그런 지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